안녕하세요. 개발자 팀입니다. 오늘은 자바 어노테이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스프링으로 개발할 때 add component, add autowired 같은 걸 매일 쓰잖아요. 이 add 표시가 바로 어노테이션인데요. 코드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메타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 어노테이션이 정확히 어떻게 동작하는지,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어노테이션이 뭔지 개념부터 잡고 처리 흐름을 따라가 볼 거예요. 그 다음 자바가 기본으로 제공하는 내장 어노테이션, 메타 어노테이션, 리텐션 정책을 살펴보고요. 후반부에서는 커스텀 어노테이션을 직접 만들어보고 리플렉션으로 읽는 방법, 어노테이션 프로세서, 그리고 스프링에서의 활용까지 다루겠습니다. 어노테이션은 자바 5부터 도입된 메타데이터 표기법입니다. 코드에 add 기호를 붙여서 추가 정보를 제공하는 건데요. 중요한 점은 코드의 실행 로직 자체를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비유하자면 책에 포스트잇을 붙이는 것과 비슷합니다. 포스트잇을 붙인다고 책 내용이 바뀌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이 포스트잇을 보고 누군가가 특별한 행동을 할 수 있죠. 택배 라벨도 마찬가지예요. 물건 자체를 바꾸진 않지만 배송기사한테 이걸 어디로 보내라는 지시를 하는 거죠. 어노테이션이 딱 그런 역할입니다.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어노테이션이 소스 코드에서 런타임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나와 있는데요. 먼저 개발자가 소스 코드에 add annotation을 작성하면 컴파일러가 이걸 읽어서 문법 검증을 하거나 코드를 생성합니다. 그러고 나서 바이트 코드가 만들어지고 클래스 로더가 이걸 로딩하면 JVM 런타임에서 실행되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 어노테이션이 어느 단계까지 살아있느냐는 보존 정책, 즉 리텐션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어떤 어노테이션은 컴파일 때 사라지고 어떤 건 런타임까지 남아서 리플렉션으로 읽을 수 있어요. 이건 뒤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자바가 기본으로 제공하는 내장 어노테이션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건 add override인데요. 부모 클래스에 메서드를 재정의할 때 붙여줍니다. 이걸 붙여놓으면 만약 메서드 이름에 오타가 있을 때 컴파일러가 잡아주거든요. 안 붙이면 새로운 메서드로 인식돼서 버그가 생길 수 있습니다. add deprecated는 이 메서드는 더 이상 쓰지 마세요 라는 표시이고요. add surplus 1x는 컴파일러 경고를 무시할 때 씁니다. 펑셔널 인터페이스는 자바 8에서 추가됐는데 이 인터페이스의 추상 메서드가 정확히 하나만 있는지 컴파일러가 검증해 줍니다. 추상 메서드가 하나여야 람다식으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메타 어노테이션은 좀 특별한데요. 어노테이션을 정의할 때 사용하는 어노테이션입니다. 어노테이션의 어노테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핵심은 add target과 add retention 두 개입니다. add target은 이 어노테이션을 어디에 붙일 수 있는지를 정하는 건데 클래스에만 붙일 수 있게 할 건지 메서드에만 할 건지 필드에만 할 건지 지정하는 거예요. add retention은 이 어노테이션을 언제까지 유지할 건지를 정합니다. 그 외에 add documented는 자바동 문서에 포함시키는 것이고 add inherited는 자식 클래스가 부모의 어노테이션을 상속받게 하는 거예요. 리텐션 정책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소스, 클래스, 런타임으로 나뉘는데요. 소스는 컴파일할 때 사라지는 겁니다. add override가 대표적이에요. 컴파일러가 검증용으로만 쓰고 바이트 코드에는 남기지 않아요. 클래스는 바이트 코드에 기록은 되지만 런타임에서 접근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건 기본값인데 실무에서 직접 쓸 일은 거의 없습니다. 런타임은 실행 중에도 리플렉션으로 읽을 수 있는 건데 스프링의 거의 모든 어노테이션이 런타임 리텐션입니다. 그래서 스프링이 실행 중에 어노테이션을 읽고 빈을 등록하고 의존성을 주입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직접 어노테이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코드를 보시면 add interface라는 키워드가 보이실 텐데요. 인터페이스 앞에 at을 붙인 형태입니다. 이 키워드로 어노테이션 타입을 선언하는 거예요. 위쪽에 add 타겟으로 메서드에만 붙일 수 있도록 지정하고 add retention을 런타임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리플렉션으로 읽을 수 있으니까요. 속성은 메서드 형태로 정의하는데 value라는 속성과 unit이라는 속성을 만들었고 디폴트 키워드로 기본 값을 지정했어요. 아래쪽 사용 예시를 보시면 오더 서비스의 create order 메서드에 add log execution time을 붙여서 실행 시간을 측정하겠다고 표시한 거죠. 커스텀 어노테이션을 정의했으면 이걸 읽어서 처리하는 코드가 있어야겠죠. 코드를 보시면 오브젝트의 클래스에서 선언된 메서드들을 하나씩 순회하면서 add log execution time annotation이 붙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is annotation present 메서드가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거고요. get annotation 메서드로 annotation 인스턴스를 가져옵니다. 인스턴스를 가져오면 value 같은 속성 값에 접근할 수 있어요.
그래서 메서드 실행 전후로 시간을 재서 실행 시간을 출력하는 거죠. 이게 리플렉션 기반 어노테이션 처리의 기본 패턴이고 스프링 내부도 이와 비슷한 원리로 동작합니다. 어노테이션 프로세서는 컴파일 타임에 동작하는 또 다른 처리 방식인데요. 리플렉션이 런타임의 어노테이션을 읽는 거라면 프로세서는 컴파일 중에 어노테이션을 분석해서 새로운 소스 코드를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소스 코드가 컴파일러에 들어가고 어노테이션 프로세서가 코드를 생성하면 그 생성된 소스가 다시 컴파일러로 돌아가는 순환 구조를 볼 수 있어요. 이걸 라운드 방식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라이브러리가 롬복인데요. getter, builder 같은 어노테이션을 붙이면 컴파일할 때 getter 메서드나 builder 클래스가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런타임 비용이 전혀 없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스프링 프레임워크는 어노테이션을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프레임워크 중 하나인데요. 코드를 보시면 add REST 컨트롤러로 이 클래스가 REST API 컨트롤러라는 걸 선언하고 add request 매핑으로 URL 경로를 지정합니다. 생성자에 add AutoWired를 붙이면 스프링이 자동으로 의존 객체를 주입해주고요. add getMapping으로 HTTP get 요청을 처리할 메서드를 지정합니다. add passVariable은 URL 경로에서 값을 추출하는 거고요. 이렇게 어노테이션만으로 웹 API의 모든 설정을 선언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게 스프링의 강력한 점입니다. 스프링 초기에는 모든 빈 설정을 XML 파일에 작성했습니다. 코드를 보시면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 XML에 빈 태그로 오더 서비스, 오더 리포지토리, 오더 컨트롤러를 하나하나 등록하고 있어요. 프로퍼티 태그로 의존 관계도 수동으로 연결해줘야 했고요. 문제는 클래스를 하나 추가할 때마다 자바 파일과 XML 파일 두 곳을 수정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클래스가 수백 개가 되면 XML 파일도 엄청 길어지고 오타 하나 때문에 에러가 나는데 원인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어노테이션 기반 설정은 이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합니다. add configuration과 add component scan만 선언해두면 스프링이 지정된 패키지를 스캔하면서 add service, add repository 같은 어노테이션이 붙은 클래스를 자동으로 찾아서 빈으로 등록합니다. 의존성 주입도 add AutoWired 하나로 끝나고요. 코드와 설정이 한 곳에 모여 있으니까 변경할 때도 자바 파일 하나만 수정하면 됩니다. XML 파일을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없어져서 개발 생산성이 크게 향상됐어요. 실무에서 자주 만나는 어노테이션들을 카테고리별로 정리한 표입니다. 자바 기본으로는 add override와 add functional interface가 있고요. 롬복에서는 add getter, add builder를 정말 많이 씁니다. 스프링 코어에서는 add component, add service로 빈을 등록하고 add AutoWired로 주입하고요. 스프링 웹에서는 add REST 컨트롤러, add request 매핑이 핵심이에요. 스프링 데이터 쪽에서는 JPA 관련 add entity, add transactional이 있고 입력값 검증에는 add valid, add nuller를 사용합니다. 이 표에 있는 어노테이션들만 잘 알아도 스프링 개발의 대부분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노테이션은 코드에 메타데이터를 부여하는 앱 표기법이고요. 자바가 기본 제공하는 내장 어노테이션으로는 오버라이드, 디프리케이티드 등이 있습니다. 메타 어노테이션은 어노테이션을 정의하는 어노테이션이고 리텐션 정책은 소스, 클래스, 런타임 3단계가 있어요. 커스텀 어노테이션은 add 인터페이스 키워드로 직접 정의할 수 있고 런타임 리텐션일 때 리플렉션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어노테이션 프로세서는 롬복처럼 컴파일 타임에 코드를 자동 생성하는 방식이고요. 스프링은 이 어노테이션을 기반으로 의존성 주입, 웹 매핑, 트랜잭션 관리 등 핵심 기능을 제공합니다. 실무 팁으로는 커스텀 어노테이션을 AOP와 조합하면 횡단 관심사를 깔끔하게 분리할 수 있고 롬복으로 보일러플레이트 코드를 줄이면 생산성이 올라갑니다. 다만 어노테이션을 너무 남용하면 오히려 코드 가독성이 떨어질 수 있으니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의 자바 어노테이션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